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네덜란드 열차 안에서 3명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테러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먼 나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주말이 지났어도 여전히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미국의 인종과 종교 차별도 지적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이냐 아니냐의 이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과 백인 우월주의가 관련이 없다면서 인종,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한 팍스 뉴스 진행자를 두둔했고 총격 사건 용의자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실린 댓글도 전처럼 트럼프 대통령 방어 일색은 아닙니다. 요 며칠 대통령은 깜짝 놀랄만한 트윗들을 이어갑니다. 이미 숨진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을 연달아 비난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도 지능지수가 낮다고 트윗했으며 주말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을 연방수사국이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노조를 비난하면서 트윗 정치를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 공장 문을 닫은 이슈인데 제너럴 모터스는 문 닫은 이유는 노조와의 갈등이 아니라 돈 안 벌리는 세단 대신 전기 자동차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유일한 이슈는 북한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을 연방항공국이 왜 승인했는지에 대해 교통국이 조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보잉의 얼굴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 이전에 이미 고문을 일삼은 특별팀을 가동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행정부의 사우디 지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위트레이트 하면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학생 인구들이 많죠. 이곳의 열차 안에서 37살의 터키 태생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열차 안이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3명을 총을 쏴서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여러 가지 이미 얼굴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테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태어났고요. 해서 지금 네덜란드의 이 지역의 인구가 34만 명이라고 하는데 위트레이트가요. 그림 같은 운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해서 학교라던가 여러 시스템 같은 것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까지도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오겠죠. 굉장히 어수선한 주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교회에 갔고 성공의 교회예요. 미국의 예전 대통령들부터 쭉 다니고 있는 성공의 교회를 갔는데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말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해서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골프를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버락 오바마가 치던 골프보다 훨씬 숫자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를 들어가고 나올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색이 굉장히 어두웠던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뉴질랜드의 총격 사건이 백인 우월자인 것이 분명하고 본인이 80몇 페이지짜리에서 그렇게 썼으니까는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가 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나 세계에서 지난 2년 사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앞으로 드러나고 하는 것이 많고 그로 인한 범죄 희생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백인 우월주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용의자도 법정에
그 본인이 아예 그 변호사도 해고해 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겠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 백인 그 아이덴티티를 아주 그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다잡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그 용의자 자체에 대해서는 또 그 비난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 주말에 그 잘 가지 않는 교회를 가는 것도 역시 그 본인의 그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 교회 사람들, 나는 이렇게 교회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도 역시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내부에서는 뉴질랜드와는 달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앞으로 열흘 안에 총기 규제를 하겠다고 했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내각에서도, 뉴질랜드 총리가 여성이고요, 내각에서도 장관들도 다 동의를 했다고. 뉴질랜드 사람들도 인구는 작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것이나 그 특색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살아야지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뭐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총을 갖고 있다고 하든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이런 반자동 소총이 허용돼야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을 빨리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이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도 그런 일은 없고, 다만 또 이번에 이 사건이 미국에서도 요즘 그 교회 나가시는 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시야도 너그럽지 못한, 넓지 못한 그런 분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슬람교 신자들 그 교회 기도하는 날, 그날 그 사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조금 그 반추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뭐 이 같은 백인 우월주의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학대 혐오 같은 것이 없다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었을 때 답변을 해서 이제 뉴질랜드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뉴질랜드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도 뭔가를 대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도 이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아프간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이집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 버섯을 많이 키우니까 버섯 인스펙션을 한다던가, 미국에서는 농부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민자들이. 그렇던가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 커뮤니티에서 이번 총격 사건이 그렇게 그 소수 종교를 겨냥을 한, 신자들을 겨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논란이 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첼시 클린턴이 그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이었던가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나요? 토요일이었던가요? 어쨌든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3번째 아이 임신 중인데, 그 뉴욕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뉴질랜드 이 총격 사건을 미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시각에서, 그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인종이나 얼굴 색깔이나 표정, 얼굴 모양,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50명 숨졌다고 하잖아요. 40명 다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희생자들을 생각하고, 이 같은 인종, 종교 차별은, 백인 우월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촛불 시위에 첼시 클린턴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얼핏 보아서 이제 이 피해자들과 비슷한 같은 인종이라는 것이 보였는데요. 뉴스 클립에 첼시 클린턴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같은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거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첼시 클린턴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으로 그쪽 미네소타주에서 당선된 그 무슬림 히잡을 쓴 그 이햄 오마르가 너무나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계가 로비를 꽉 잡고 있고 그 돈에 너무 휘둘린다, 이런 그 트윗을 한 뒤에 첼시가 이 의원을 비난을 했거든요. 반유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같은 것을 비난을 하는 게 오히려 반무슬림이 돼서 이 같은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숨진다. 학생들의 시위는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첼시 클린턴이 I'm so sorry 계속 그 내용만 반복하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첼시 클린턴의 남편도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첼시는 그런 트윗을 했었던 것이고, 그 트윗도 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니까 뉴질랜드 사건을 미국에서는 전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첼시 클린턴도 바로 그 이한 오마르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는데, 팍스에서 지난주에 아무 얘기도 없이, 예고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이제 그 변호사 출신인 주말에 그 뉴스 앵커를 하는 저스티스라는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인 그 지니 그 피에로 프로그램을 내리고 다큐멘터리로 대체를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에로 진행자가 일주일 전에 첼시 클린턴도 비난을 했던 이한 오마르 이 미네소타 의원에 대해서 그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슬림이고, 쉬즈 그 종교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고 무슬림이고, 그리고 히잡을 쓰고 있으니까 미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다소 엉뚱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팍스에서조차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이 너무 강해서 이번 주에 그 프로그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고, 팍스는 다시 이 지니를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어제 역시 팍스에 출연해서 우리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종교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그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요, 코미디 쇼잖아요. 토요일 밤에 하는 그 코미디 쇼가 이번 주에는 It's a Wonderful Life를 인용을 해서, 인용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빗대서 알렉 볼드윈이 대통령으로 출연하고 그 조지 베일리의 비유를 하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아침에 여러 가지 그 트윗을 하면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연방 수사기구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나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민주당 성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시사 코미디 쇼에 대해서, 그 코미디 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그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연방 수사국이 수사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원래 풍자 쇼잖아요. 풍자를 하고, 또 원래 서민들은 높은 사람들 풍자하는 거 보고 즐기고 하는데, 이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가 트럼프 대통령만 풍자했던 건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또 그 후보였었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도 얼마나 많이 눌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아무튼 그런 트윗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그 전에 존 맥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이틀 동안에 세 번도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체크업한 것만 3번인데, 존 맥케인은 암으로 지난해 8월 달에 숨졌습니다. 본인도 그 장례식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 존 맥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러시아의 다스예를 존 맥케인이 내가 대통령에 되는 걸 싫어해서 대통령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FBI에 건네줬다, 이런 트윗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존 맥케인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 러시아와 관련된 그 다스에라는 엑스파일로 알려진 그것을 어떤 안보회의에 캐나다에 갔는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뭐 노련한 정치인이니까요. 하고는 FBI에 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른 거죠. 등등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트윗을 하면서 존 맥케인을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맥케인의 딸이
아무도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와 함께 토요일을 많이 못 보낸, 주말을 많이 못 보낸 게 굉장히 후회가 되던데 당신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내 아버지가 왜 당신 머릿속에서 프리로 렌트비 안 내고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많은 것을 렌트 주고 하는 것을 빗댄 거죠. 내 아버지가 당신 머릿속에서 프리로 살고 있다. 렌트 프리로 살고 있네.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지금 중요한 정책 해야지 될 얘기들 이런 것들의 그 국가 여러 가지 역량이 집중돼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는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IQ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아직까지 나 선거에 나간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연설을 델라웨어에서 했거든요. 아차 싶었다 그럴 정도로 조 바이든이 워낙에 그 말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 대통령까지 비난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다 하면서 실제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켈리안 코네이 백악관의 선임 고문의 남편이 항상 대통령에게 대해서 아주 톡 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안 된다 하고 용의자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그 뉴질랜드 총격 사건이요. 그런 일들이 있고 하찮다고 보이는 조지 이 코네이가 볼 때는요. 그런 투입만을 이어가고 하니까 이 조지 코네이가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말에 숨진 존 맥케인을 계속 뭐 때리는 트윗을 하고 하니까 이 조지 코네이가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제너럴 모터스는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고 나면은 정말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거의 100%가 트럼프 대통령을 왜 비난을 하느냐고 어디서 정말로 홍위병처럼 몰려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막는 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율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다가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가세를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는 아주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수적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보수고 부자들을 지지하고 부자들이 많이 읽는 신문, 이 신문에 댓글 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분위기, 지형 변화라고 할까요? 해서 존 킴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뉴질랜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백인 우월주의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본인은 백인 우월주의자 아니라고 대통령 뭐 비서실장 대행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CNN에 잭 테퍼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데이빗 듀크를 부정하는 것을 그를 비난하는 것을 안 했다. 데이빗 듀크가 잘 알려진 백인 우월주의자고 홀로코스트도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화당으로서 전에 어떤 주에서 하원 의원까지 절대로 주 상원까지도 못 올라갔긴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백인 우월주의자를 왜 비난을 못하냐 하니까 내가 그때 이거 이어폰이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역시 존 킴 씨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나는 내가 내셔널리스트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내셔널리스트 하면은 화이트 내셔널리스트, 백인 우월주의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인종차별주의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는다. 이게 이제 뉴질랜드의 그 총격 사건 용의자가 했다는 얘기고요. 뭐 아무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조차도 전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100%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뭐 아주 낮아졌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도 말 안 하지 않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많은 일반인들께서도 하노이 회담이 왜 깨졌는가 이런 것은 이제 거의 감을 잡고 계세요. 이제 미국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기대했던 것을 못 가져갔고 기대했던 것이 영 다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적인 것을 너무나 원했었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심지어는 스티브 비건까지도 스몰 딜 조금 요만큼 하고 또 미국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기대를 잔뜩 주었는데 그런데 이게 영 다른 것 원래 협상하는 실무팀이 일할 때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되지 않았던 것을 탁 가지고 한꺼번에 이거 다 없애라 빅딜이다 하니까는 정말로 좌절을 했겠죠. 65시간을 평양으로 열차 타고 가면서 왜 이런 걸 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북한이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코헨 이펙트가 너무 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존 볼튼 이펙트가 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존 볼튼은 애프터이고 코헨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존 볼튼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가 단순히 위성 테스트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북한도 좀 체면도 올리고 본인들의 표현들도 할 수 있고 65시간 열차 타고 갈 때는 당하고 간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조셉 윤 전 국무부의 대북 대사 특사의 얘기입니다. Satellite launch, which is same as a missile launch. If they do that, I think President Trump will not be happy at all, as he has said already, and we're back to where we were in 2017 before all this began. 그럴 경우 어디로 돌아가느냐? 2017년 이런 일들, 이 회담이 진행되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기 전 Fire and Fury, 내버튼 더 커, 그때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곧 미사일 실험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북한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겠죠. 오늘 NK 뉴스에 보면은 민타로 오바 씨가 쓴 건데 성공을 하려면 북한 협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존 볼튼이 must go. 여기서 빠져야지 된다. 존 볼튼은 미국의 입장을 아주 나쁘게 한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아주 딱딱한 것을 정해놓고 전혀 융통성 없이 굴기 때문에 이 존 볼튼과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존 볼튼이 있는 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절대로 실용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북한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목요일이었던가요? 아무튼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던 이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닷새 전에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스페인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CIA 링크드, CIA 요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CIA와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10명의 괴한이 들어갔는데 적어도 2명은 CIA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시안이었고 한국말로 했고 해서 스태프들을 가두고 조사를 하고 스태프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같은 것을 전부 가지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가지고 갔는데 그 대사관이 이제 김혁철이라고 하노이 회담에 나중에 합류를 했지만 특별하게 말하자면 스티브 비건과 함께 일을 했었던 카운트파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스페인이 보도를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나중에 보도하기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보통을 인용을 해서 그건 CIA 관련자가 아니라 북한의
3월 1일에 그 자유조선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전에는 천리마 민방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어머니 다른 형이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하고 그 김한솔이 40초짜리 그 비디오 클립도 만들어낸 그 천리마 민방위, 지금은 이름이 그 자유조선으로 바뀌었던 3.1절 그때 무슨 뭐 성명서도 탑골공원에서 읽고 그 임시정부라고, 북한의 임시정부다. 지금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곳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왜 그 하노이 회담 그 닷새 전에 스페인의 지금 김혁철이 전에 대사였다가 쫓겨난 그곳에 가서 휴대폰과 뭐를 가지고 그리고 또 고위급은 또 다른 방에서 신문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신문을 했는가. 그리고 북한 그 대사관 측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왜 요청을 하지 않는가 아직까지.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여성이 빠져나와서 이제 그 주민들에게 소리쳐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이 보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스페인 보도가 맞는지. 스페인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가 나간 뒤에 뭐 그것도 꼭 뭐 사실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이 그 자유조선 천리마 민방위 전 이 기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은 꼭 본인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웹사이트를 지금 그 구축 중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과연 누가 왜 하노이 회담 닷새 전에 그 김혁철이 대사였던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을 해서 그랬는가. 그리고 그들은 경찰이 왔는데도 어떻게 그 대사관 차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가 등등이요. 여기서 뭐 어떤 실마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페인에 처음에 그 뉴스를 보도했던 그 신문은 여전히 CIA와 한국 정보가 협조를 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켰던 사건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워치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뉴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환경도 많이 달라져서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이 사람이 지지율이 높다고 돈을 많이 거뒀다고 당첨이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텍사스의 전 연방 하원 의원 비토 오로케가 24시간 만에 출마한다 하고는 610만 달러를 거둬서 지난번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590만 달러 거둔 것보다도 더 많이 거뒀다. 뭐 이런 거고요. 어제가 그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사람들 초록색, 아주 초록색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고 맥주도 초록색 맥주 먹고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그 공화당에서 이 사람이 아일랜드계이거든요. 뭐 아일랜드계라서 예전에 뭐 음주운전을 했고 막 이렇게 그 비난을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랑 확실히 달라요. 뭐 본인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다가도 사람들과 유권자와 뭐 그것을 다 중계하면서 채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스스로 완벽하다고 했는가? 과거에 젊었을 때 뭔가를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일생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영원히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 좁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지난번에 선거에서 다 뭐 결론이 났었던 거고요. 이 사람이 연방 상원의원에 나가서 테드 크루즈에게 뭐 2.3%포인트 차로 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아일랜드계의 백인 남자로서 너무 인생에 있어서 특혜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자랐다. 러닝메이트는 내가 여성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런 사람들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조 바이든이 나온다고 선언할 때의 여러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직 길이 멀기 때문에 전혀 지금 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화당에서는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지금 인구 변화가 있는 겁니다.
2016년하고 2020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는 그 공화당이 지금 처음으로 좀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애리조나라든가 조지아, 텍사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뭐 이민자 출신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민주당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들의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 물론 또 히스패닉계 라티노 3세 정도가 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도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그 생각해봐야지 될 문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흐름은 좀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하는 얘기. 다만 지금으로서는 반추를 해보자면은 그 조 바이든도 지금 나오면은 그 조 바이든이나 그 버니 샌더스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선거에 가까이 가면은 좀 사람들이 항상 새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2016년도의 사람이었다. 2016년도에 조 바이든이 아들이 그 암으로 숨지고 있을 때 그 가족 문제 등등 때문에 내가 지금 선거에 나갈 때가 아니다 하고 또 그때는 워낙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드세서요. 그 드셈을 뭐 꺾고 민주당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기도 원치 않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조 바이든이었다면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조 바이든이 이겼을 가능성이 더 높고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은 반추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에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톡 하고 튀어오른 그런 사람도 없지만 스타성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안정감 있게 이 사람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도 하는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뭐 이제는 선거를 치르면서 다져지겠지만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조차도 진 곳을 보면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 곳이 많아요. 큰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그 자체도 인종 자체도 바뀌고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연 그 2016년보다는 당연히 무척 어려운 선거를 치른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슈가 넘버 2랍니다. 넘버 1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야지 되겠어.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나의 사랑 도널드 J. 트럼프를 보호하겠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골프장 가는 대신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뭐 성공의 교회를 가긴 했지만요. 복음주의자들 그냥 개신교 뭐 가톨릭 등등의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사람이요 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읽기를 원했을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수석 대변인이냐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말이 빅 이슈인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보잉의 얼굴이었다. 한국의 그 분노와 열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잉사 사고가 나고 나서 다른 나라 비행기 회사들이 전부 운항을 중단시켰는데도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사의 CEO 여러 가지 뭐 관계 등등해서 이것이 늦춰졌고 최종적으로 이 같은 그 결정도 물론 FAA가 연방 항공국이 하는 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깊이 인볼브를 해서 내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라고 하던가 그리고 그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다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잉의 얼굴이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식값 내려가는 것을 가장 그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도 그 보잉의 주식값이 많이 그 내려갔었고요. 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런 일을 연방항공국이 발표를 하지 않고, 물론 연방항공국장 자체가 1년 넘게 공석이지만 국장 대행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것을 내가 오더를 내렸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이런 때는 대통령이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하니까 연방항공국에서 대통령에게 이제 브리핑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서야 연방항공국이 뭐 우리 다 뭐 교통부 장관과도 다 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다 했는데, 또 그 교통부 장관인 일레인 차오의 남편이 보잉에서 돈 많이 받는 정치인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또 그 교통부 장관이 일레인 차오가 지금 대통령의 어드바이저인 레리 쿠드로우는 아주 현명한 브릴리언트한 그런 그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잉과 그 일레인 차오의 남편과. 그런데 연방항공국이 제대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글쎄요, 이 일레인 차오가 이제 또 그 주권을 잡고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방항공국이 즉 제대로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8이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것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그 문제다. 보잉은 그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문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특별한 그 이퀴먼트가 뭐 너무 뭐 고도가 올라가면 내려준다든지 그 고도에 관련된 그런 것이 그 똑같다고, 그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왜 계속 이것을 승인을 했는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교통부가 연방항공국이 왜 보잉을 승인했는지를 조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보잉 CEO와 계속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보잉 미래가 뭐 완전히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그 사고가 있었어도 보잉이 극복을 했고, 보통은 그 비행기 사고 난다고 주식값은 안 내려가거든요. 이번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의가 조종사의 실수 내지는 그 인간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보잉 맥스 8 같은 경우는 그 장치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주로 이제 보도한 것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런 새로운 안전 시스템, 안티 그 스토어 세이프티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붙여서 돈과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트레이닝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거예요. 조종사들에게 그것을 그런 그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물론 그 영어가 기본이겠죠. 아이패드를 보고 스스로 이것을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익혔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경우는 아이패드를 보면서, 그것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가상 훈련이고, 실제로 피지컬 트레이닝조차도 아주 거의 조금 하거나 안 한 케이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뭐가 새롭게 돼야 된다고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갈까 봐요. 지금 보잉이 737이 이번 사고는 맥스 8이지만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10,000대 정도는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737 맥스 8도 5,000대 이상 주문을 받았고, 그런데 뭐가 새로 그 트레이닝이, 피지컬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럼 우리 뭐 이참에 그런 것을 명분 삼아서, 구실 삼아서, 뭐 에어버스로 바꿔보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해서 훈련도 안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점점 더 많은 조종사들이 아이패드로 새로운 것을 트레이닝을 스스로 하는 것은 트래디셔널한 피지컬 그 버전 of cockpit, 조종실에서 실제로 하는 그 트레이닝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아무튼 그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사관 총책임자의 남편이 보잉에서 돈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게 또 이슈가 되겠죠.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내일인가요? 오하이오주에 그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있었던 곳 이달에 문을 닫았는데 그곳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거든요. 문 닫은 것 다시 열어야지 된다. I'm not happy.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지금 붐인데 이거 뭐냐 하면서 제너럴 모터스 CEO와 전화 통화도 하고요. 여성이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 문 닫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어쨌든 대통령은 이 문제로 대통령이 노조를 비난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이거든요. 유나이티드 오로 워커스도 유니온을 비난을 했고 협상 지금 하라고 했고 뭐 이것도 이것이지만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세단이 잘 안 팔리니까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인기 없는 그런 모델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것도 이유인데 또 자동차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그 조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그 무하메드 빈 살만이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그 살해 그 배우로 뭐 다들 알고 있고요. 그 일이 있기 1년 전부터 다른 아주 그 험한 독재 국가에서 하듯이 뭔가 사우디의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들의 그 궁전 어디엔가 가둬두고 나서는 여성들도 때리고 뭐 전기고문, 물고문 다 하고 강간할 거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심리적인 고문이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여성은 자살하려고도 했다. 그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오퍼레이션이 자말 카쇼기 살해의 주범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계속 여러 가지 예멘에 관해서 또 뭐 여러 거래한다고 사우디를 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요. 이런 일도 있네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팍스가 너무 편파적이다 해서 이제 대선 그 토론회, 전국위원회 주최 토론회에는 팍스를 참여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전 그 위원장 대행이 팍스에 이제 가서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힐러리 클린턴에게 질문지 미리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줬다고 공화당에서 엄청 욕먹었던 더나 브라질. 근데 이 여성의 얘기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다른 사람들 스테이션에 가서 민주당의 얘기를 홍보해야 된다. 강혜신이었습니다.